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이재명 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. 뭐 노동시간 단축, 주 4일제로 가야 된다, 뭐 30조 추경을 하겠다,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고 성장과 회복이라는 아이템을 제시를 했어요.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성장과 회복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일 안 하고 성장하고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그런데 본인은 뭐 AI 시대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업계가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발 이 반도체하고 AI 업종의 최첨단에 있는 분들 주 52시간 이거 좀 풀어주라. 그래야 우리가 일을 좀 더 하지 않냐. 지금 중국도 저렇게 앞서가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. 그러면서 성장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뭘 갖고 성장하자는 거죠? 아니 그러니까 AI 혁명으로 인해서 인간 노동력을 AI가 상당 부분 대체하지 않겠느냐. 네. 따라서 그것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주 4일 근무를 하면서도 그 생산성, 생산에 그거는 그대로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다. 이게 이제 이재명식 발상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AI 혁명에 따른 뭐 그런 그 좀 가설이 지금 물론 있습니다. 인간이 조금 더 뭐 노동으로부터 그 조금 이 시간이 단축되면서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건데 근데 지금 이재명이 반도체 특별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 AI 혁명에 따른 뭔가를 하면서 지금 주 52시간 문제에 지금 딱 발목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걸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당내 그 비명 반명들이 그거를 그 52시간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레거시다 이거는 주 52시간제는 그리고 민노총도 그거를 좀 흔드는 거 물론 이제 요 반도체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자라는 게 이제 이재명 쪽의 아이디어인데 보니까 좀 이인영부터 시작했고 그쪽 그 친문 뭐 이쪽에 다 반대를 하는 것 그렇죠. 같고 민노총을 엮어갖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걸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 계엄의 날에 왜 그 무슨 장갑차 막은 그 청년 있잖아요. 네네. 청년을 뭐 그 이재명이 꼭 만나고 싶다 하고 그 사람 찾았잖아요. 청년. 맞아요. 그 사람도 52시간 건드는 거 반대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중간에 딱 껴버렸어요. 네. 근데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주 4일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. 자, 근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신종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. 예전에 참 먹사니즘 가지고 계속 뭐라 그러더니만 잘사니즘이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. 네. 근데 잘사니즘을 하려면 국민 1인당 하나씩 법인카드 줘야 되는데 혼자 잘사니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. 잘사이즘 얘기하려면 본인 법인 카드로 그 유용한 돈부터 다 토해내야 될 것 네. 같고요.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를 보면 본인은 이제 우클릭을 하면서 뭐 우 쪽으로 급변침이죠. 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민주당의 뭐 진성준 정책위원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기존의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굿캅, 배드캅 서로 역할 분담 놀이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얘기들은 워낙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 그것이 번복되는 것을 수차례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. 이제 와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음. 그게 진정성을 의심하고 들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를 않고요. 지금 주 52시간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계속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해왔던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AI 시대를 대비한다 아니면 뭐 기업 위주의 성장을 뭐 추진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내가 성장 먹사니즘 잘사니즘 하랬더니 진짜 그런 줄 아느냐 또 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참 메신저가요. 기본적으로 저 사람 말을 못 믿어라고 하면 뭔 좋은 이야기를 해도 예. 다 안 믿습니다. 더군다나요. 오늘 무슨 정치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라는 걸 꺼냈습니다. 이제 자치단체장들은 그 소환제가 있습니다. 주민 소환제라는 게 있어요. 자치단체의 뭐 3분의 1 이상이 뭐 발의해서 뭐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근데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국회에서 제명하는 것 이외에는 국회의원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. 탄핵도 안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국회의원들 욕 먹으니까 국민 소환제라는 걸 꺼내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? 이게 국민 소환제가? 국민 소환제가 주민 소환제랑 이제 비슷한데 아마 이제 뭐
법률을 만들면 주민소환법을 만들면 국민소환법이겠죠. 이제 국민소환법을 만들면 전체 그 해당 지역 유권자의 몇 퍼센트 이상이 청구를 하고 그게 달성되면 이제 뭐 전체의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서 과반이 찬성을 하면은 뭐 그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는 네. 기본적으로 뭐 그런 건데요. 저는 문제의식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경우만 보세요. 자, 그분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, 뭐 그리고 뭐 위증 교사 문제, 그리고 뭐 이제 현재 재판받고 있는 뭐 대북 송금 문제, 대장동 문제 이런 것도 숱한 재판들로 와, 저 사람이 국회의원 자리를 계속 가지고 있고 또 대선까지 출마해도 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주권자가 의심하고 있어 봤자 뭐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권자인 국민 선호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근데 이 국민 소환제 이것만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면 국민이 직접 일정 요건을 갖춰서 타락한 대표, 우리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대표를 직접 끌어내릴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 문제의식 자체는 굉장히 전 좋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죠. 예전에 그 대선 때 어떤 공약을 이재명 대표가 냈습니까?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그 포기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다가 자기한테 체포영장 들어오니까 그거 공약 다 말 뒤집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관해서조차도 정치개혁 공약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효능감을 높여주겠다고 국민소환제를 얘기한다?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언더 73에서 그 제안 자체는 환영한다. 하지만 그 1호 대상은 당신이다라고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. 아, 그러면 이게 지금 네. 국민 소환제가 지금 헌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법으로 할 수 있어요? 아, 그거는 뭐 양설이 있는데 네. 지금 기존의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뭐 이제 주민 소환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대상이 되는 거는요.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원들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와 동일한 수준의 국민소환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는 꼭 개헌까지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에요. 근데 국민소환법을 만들 거면요. 네. 화끈하게 하고 바로 그냥 다음 달부터 국회 통과 즉시 그 그냥 실행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네. 그 1호를 뭐 하면 일단요. 그 계양을인가요? 네. 계양을 자기 그 지역구 유권자들의 뭐 주민소환법 보면 10분의 1인가가 그 청구를 해야 돼요. 청구를 하면은 그 투표가 성립이 되고. 네. 예. 그리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.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서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율, 그다음에 과반 찬성으로 소환이 결정되면 배지가 떨어집니다. 아마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죠, 뭐. 이재명부터. 전국적으로 국민 소환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. 예. 그러면 그렇습니다. 지금 뭐 국회의원 중에서 뭐 국민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? 근데 비례대표는 어떻게 합니까? 비례대표는 지금 현재 있는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제외됐어요. 제외돼. 비례대표는 괜찮아요? 예, 비례대표는 제외돼 그럼 뭐 있습니다. 김민전 언니는 뭐 까딱없네 그냥. 우리 현정님은 기승전, 김민전. 저는 한 비판이에요. 사람만 한 사람만 까요. 김민전 의원 어떻게 좀 보내볼까 했더니 그건 또 힘들겠네요. 네. 자, 근데 이제 이게 참 이 신뢰성을 잃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본인이 불리하면 또 이게 전혀 하지 않는 말을 바꾸는 게 있고 글쎄 국민 소환제가 이게 뭐 되려면 또 돈도 많이 들잖아요. 네, 그래서요. 국민 그 소환제가 이게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정치 혁신 차원에서 꼭 계속 거론이 됐는데 한 번도 이제 이게 성안이 되질 못했죠.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정치 현실에서 국민 소환제가 도입이 되면은 네. 이거를 그냥 그 한번 질러봤다 안 되면 그만이고. 그러니까 기존의 이 그 의원을 그 지역구의 경쟁자가 흔들기 위해서 악용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불필요한 정치 갈등과 비용이 그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. 그런 단점이 있다. 반면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금 소환될 수가 있는데 네.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지만 제적되고 배지가 떨어지니
국회의원이 너무 그 예외적인 특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. 네. 그러니까 대통령 또 지방 단체장 수준의 뭐로 해야 되지 않느냐.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좀 디지털화돼 있고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다. 그건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. 네.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비례대표입니다. 아무도 못 건드려. 꼭 비례대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